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삼성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벌 특혜라는 반발과 함께 재계에서는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인 만큼 투자의 속도가 붙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는데요. 경제적 영향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1위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호출비 인상에 이어 전기 자전거의 요금제도 인상하기로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유가 이거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수용 태도도 있고요. 거기서 코로나로 인한 국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 이런 이유도 나왔던데 일부에서는 또 재벌 특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을 했죠. 네. 이제 이렇게 돼서 13일이면 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구금된 지 206일 만이고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은 2년 6개월이거든요. 예. 그 2년 6개월을 1년 정도 앞두고 나오게 됩니다. 일반인들에게 비교할 때 대부분 일반인들은 형량을 다 채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단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예.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위해서 뭐 법무부는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이 60%만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시킬 수 있는 규정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직전에 바로 이런 조처를 만들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정황상 혜택을 받은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제 법무부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노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명백한 특혜다 해서 재벌 특혜의 대물림이다 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강도로 나오고 있는가 하면 예. 경제계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게 재계 총수가 직접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경제 회복의 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상반된 엇갈린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총수 공백이라는 리스크를 해소했기 때문에 삼성이 보다 좀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에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모으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예, 지금 삼성그룹 그중에서도 가장 큰 회사, 가장 그 중심이 되는 회사가 삼성전자인데요. 예. 삼성전자의 한 경우에만 말씀을 드려도 지금 벌어들인 돈 중에서 쓰지 않고 어떻게 처분할까를 고심하고 있는 이른바 그것을 이제 회계학 용어로 유보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유보금이 100조가 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0조를 그냥 이쪽도 저쪽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예,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또 구금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총수의 결단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입장이 좀 그 결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체 세계 경제의 틀이 새로 바뀌고 공급망 체인이 새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들, 특히 삼성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TSMC, 네. 또 미국의 인텔 이런 데가 지금 상당히 파운드리를 비롯해서 공장을 많이 늘리고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파운드리 부분,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그림표에 나와 있는 삼성전자 위에 있는 TSMC가 지금 1위입니다. TSMC에도 밀리고 있고 또 추격하는 인텔, 3위의 인텔에도 밀려서 앞뒤로 지금 퇴로가 막혀 있는 답답한 상황인데 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대적인 어떤 투자나 M&A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에 이 반도체 회사에 삼성에
틀을 비메모리에서 시스템 쪽으로 가겠다라고 천명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 특히 미국에서의 시스템 반도체 공장 투자가 예견됩니다. 또 하나는 차 반도체, 지금 우리나라는 차 반도체 왕국이면서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삼성이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할 것이다. 몇 년 전에도 인수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런 발빠른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국민들의 빚을 지고 이제 석방이 된 것인 만큼 빠른 투자와 과감한 어떤 그 성부수로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국민들의 빚을 좀 갚는 길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 만큼 예. 적극적인 행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나오게 된 어쨌든 그런 그 죄는 뭐 86억 정도를 국정농단 때 줘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2개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 있고 예.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있고 예. 그리고 또 가석방이니까 행동에 제약이 있을 텐데 예. 경영에 좀 어떤 뭐 원활하게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이제 본 라운드에 진입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가석방이 된 사건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회사 횡령 배임죄거든요. 예. 회사 돈을 빼내가지고 그것을 말을 사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 지금은 최소은으로 이름을 바꿨죠. 네. 거기에다가 대줌으로써 박전에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유했다. 예. 이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사건은 특가법상 5년 이상의 그 징역형을 받게 되면 예. 이 죄가 완전히 끝난 이후로 그러니까 형이 완전히 면탈된 이후로 5년간 회사에 어떤 공직을 맡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네. 자기가 횡령했던 회사는 대표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임원을. 이제 지금 그런데 부회장이면 어떻게 해요? 부회장도 임원을 이사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딱 예외 규정, 예.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한 규정이 있어요. 네. 아마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재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예.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저것은 그렇게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진짜 본 라운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 경영 승계 작업, 삼성 물산과 예. 당시 제일모직을 합병할 당시 합병 비율을 조작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그 이득을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순실 딸에게 뇌물을 바쳤다. 이런 것이 예. 이제 검찰의 지적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실형 구형을 받는다면 다시 이것은 가석방하고는 관계없이 네. 다시 영어의 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또 하나는 프로포폴 투약입니다. 지금 2번에 걸쳐서 프로포폴 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위반법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예. 뭐 이 대목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재판 과정이 또 계속 법정에 출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예.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이 있었느냐 이것이 앞으로 초미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카카오 모빌리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예. 최근에 택시 호출 요금을 인상을 하고 또 이번엔 전기 자전거 이용 요금을 또 올리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크더라고요. 예, 혹시 앵커님들은 우리나라 최고 주식 부자, 최고 재벌이 누군지 아세요? 아, 김범수. 예, 아이고 김범수입니다. 범수형이라고 그러죠, 세간에서는. 맞죠? 예, 아무튼 혁신의 아니, 대명사. 얼마 전에 나와서 틀릴 수가 없었어요. 예, 이제 그게 이재용을 눌렀다 이렇게 기사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주식은 매일매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식 부자도 뭐 판도가 수시로 바뀌는데 지금 현 상태, 오늘 이 순간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카카오 그룹의 이 김범수 회장님이십니다. 네. 이 김범수 회장이 꾸려가고 있는 카카오 그룹, 그 카카오 그룹에 원래 카카오 회사다 그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요즘 구설수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예. 모빌리티라고 해서 택시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자전거도 하고 여러 개를 하는데 각종 서비스 요금을 일괄적으로 지금 대폭 올리고 예, 있는 다 것입니다. 올렸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카카오 택시 시작할 때 예. 네. 국회에서 지금 카카오에게 택시를 독점적으로 허용을 해주면 예. 앞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겠냐. 카카오가 처음 시작할 때 무료로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불과 6년 만에 현실이 돼서 예. 그동안에 이제 플랫폼이라는 카카오를 통한 플랫폼을 완전히 구축을 하다 보니까 네. 다른 누구도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완전 독점이죠. 예. 가격을 얼마나 올리더라도 누구 하나 건드릴 수가 없게 된 상황인데 이제 독점이 된 상태에서 각 분야의 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죠.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으로 인정됐던 대리기사, 네네. 술 한 잔 먹고 하면 전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이제 술 먹고 전화하면 카카오로 연결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1577 엄청 사드렸거든요.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플랫폼과 공유경제와 관련된 것은 카카오를 경유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독점 시대가 됐는데 예. 독점의 혜택을 최대한 발휘해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 예. 이것이 지금 경제계의 큰 문제로 또 원성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거의 카미어든다 같은 느낌이에요. 카카오 때문에 계속 그 일상에서 카카오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게 만든 다음에 가격을 확 올려놓으니까 안 쓸 수도 없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카카오도 무슨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원래 돈을 가장 빨리 그리고 크게 버는 방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독점이고요. 네. 독점을 하기 전까지는 공짜로도 하고 주변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예. 마이너스로 서비스로 돈도 주기도 하고 일단 독점만 만들어 놓으면 아. 그때부터는 자기 돈을 올리는 거거든요. 예. 자,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바이크 자전거 한 대 타는 거 잠깐 빌려 타는 요금도 저렇게 올렸는데 금액으로 얼핏 보면 얼마 안 되는 차이가 6,000원에서 9,000원이다. 네.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 한 시간에 3,000원 차이 나는데요? 지금? 50%예요. 예. 우리가 자 지금 계란값이 많이 오른다. 네. 그게 50%로 나라가 대란이 일어나는데 네네. 지금 바이크 요금이 그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오르더라도 견제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만약에 계란값이 오르면 예. 외국에서 수입해 오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 홍남기 부총리가 수입해 오겠다 2억 개를. 예. 그런데 카카오를 수입해 올 수 있습니까? 이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 독점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카카오가 상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 그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인데 아예 지금은 내놓고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우리가 올릴 수 있다. 올려도 우리는 독점적으로 어느 누구의 방해도 예. 받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어.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상장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을 훨씬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의 유료화 전략은 다분히 의도된 실력 과시, 능력 과시로 볼 수도 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독점적인 그런 플랫폼 지위를 남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견제할 만한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 나올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플랫폼이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흡수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소기업 상생 보호 규정을 좀 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서 가격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지금 구글의 인앱에 대해서도 예. 구글법이라고 해서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국내 업체들의 독점에 대해서도 좀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예.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카카오 플랫폼이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예. 카카오가 아닌 또 하나의 제2, 제3의 플랫폼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시장의 경쟁 촉진적 그런 정책을 좀 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근데 워낙 강해져가지고 카카오가요. 다른 플랫폼이 나오다가 다 튕겨져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난 5월 기준입니다. 카카오 계열사가 100개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계열사가 가장 많은 회사도 카카오입니다. 예. 우리는 삼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예. 삼성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아. 그러니까 카카오를 가르쳐서 계열사가 이제 100개가 넘는다. 그래서 문어발이라고 네네. 학생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요. 문어발도 너무 100개가 넘는 발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문어가 발이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8개? 8개입니다. 예. 그래서 옥토퍼스거든요. 회사가 헷갈려요. 오징어 10개는 아는데 예, 100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학생들한테 카카오는 문어가 아니다. 예. 이것은 희귀 공룡이다. 예. 눈 돋도 보도 못한 엄청난 지금 공룡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또 중국의 경우 저런 공룡이 나왔을 때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망치고 또 나라의 오히려 생산성을 마이너스로 가져갈 수 있다. 이래서 지금 재벌 플랫폼을 해체 분할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 입장에서도 좀 스스로 독점을 자제하는 그런 경영의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중소사업자라든지 뭐 골목 상권까지 침해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도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완전히 그 싹쓸이가 될 네, 것으로 네. 보입니다.
미국에서 독점금지법이 나올 때요, 1800년대에 이 석유회사, 그래서 지금은 모빌도 있고 무슨 엑슨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한 사람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독점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독점금지법을 만들어서 회사를 강제 분할을 시켰습니다. 예. 지금 그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 세계가 강제 분할 쪽으로 의견을 많이 모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이고 그럼 요거 하나 갈 수 있겠네요. 샤넬 코리아 고객 정보 유출했어요. 예. 근데 사과하는 거 탐탁하지 않던데요. 샤넬 코리아는 갑 중에 갑이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서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된다. 한국의 이 명품 매니어들은 네. 샤넬이 아무리 가격을 올리도 어떤 제품을 내도 밥도 안 먹고 새벽부터 나가서 잠도 안 자고 서서 기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된다 하는 좀 오만함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해킹을 당했는데 유럽에서 저런 일이 있었으면 매출액의 4%를 벌과금으로 물어야 되는 예. 대대적인 사건인데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날짜가 늦은 데다가 네. 저도 그 샤넬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예. 사과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맞아요. 아주 머리가 좋거나 컴퓨터에 도사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클릭해도 이건 보여요. 사과가 아니죠. 네. 자, 이 샤넬이라는 제품은 원래 그 가브리엘 샤넬이라는 유명한 여인이 만든 세계 최대의 명품 업자죠. 아마 가브리엘 샤넬이 다시 살아나서 저 모습을 본다면 지금 자기 후세들이 하는 저 갑질 행태에 예. 무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브리엘 샤넬까지 들었습니다. 반성을 하는 그런 의미겠죠.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